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가운데서도 구도심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챗 GPT가 이끈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과기원 연구팀이 면역 항암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상대로 대변 미생물을 이식하는 면역 치료를 실시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는 충북 단양군에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가 입추였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광주는 더 더워지고 있는데 광주 도심, 그중에서도 구도심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광주의 한 밭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이곳에서 밭일을 하던 87살 고모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온이 42도까지 올랐던 피해 여성을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아침에 오셨다가 또 낮에 머리를 보러 오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로는 낮에 머리를 보러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우시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한 광주에선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폭염 영향 예보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광주 행정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기후와 시설, 인구를 기준으로 폭염 취약 지역을 분석해보니 광주 75개 행정동 가운데 60%가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가운데 계림이동과 화정이동 등 7개 동 원도심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500제곱미터 안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30개 이상, 고령 인구가 800명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숲이 적고 저층의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이와 같은 원도심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에 있어도 더워. 청소 좀 하면 땀이 줄줄 흘러버려. 항상 이런다고 못 살지. 지금 며칠만 지금 참고 살지. 며칠 지나면 괜찮을 테지 하고 지금. 역대 최악의 폭염이 발생한 2018년 이후 광주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그늘막 설치와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10개 중 6개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등 폭염 대책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최근에는 이제 심야 물류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이런 야간 사업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염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심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습도와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도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영유아와 노약자분들 건강이 우려됩니다. 건강 체크 수시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라도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챗 GPT가 촉발시킨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교사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비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제 속 연인들의 모습을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리고 싶은 주제를 번역기에 집어넣자 영어 명령어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형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자 인상주의 화풍의 연인 모습 4컷이 그려집니다. 주제 입력에서 그림 생성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그림이 완성되는 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챗 GPT만 배워봤는데 이미지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재밌어요.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동화책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모험을 주제로 명령어를 입력하자 이야기 구성이 완료되고 생성형 AI가 적당한 그림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글짓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야기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구성이 잘 돼서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비짓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림과 동화책 구성, 작곡 등 생성형 AI를 접하면 접할수록 놀라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높아진 생성형 AI가 교실 속 일상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고 이걸 앞으로 모르고는 가르치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AI와 친해지기 위해 방학도 반납한 채 흘리는 선생님들의 값진 땀방울. 변화에 둔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군인을 사칭해 도시락을 주문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자신을 육군 31사단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도시락 70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군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4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무더위 속에 냉방기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기차 모형을 만들어보고 기후위기에 대해 배우는 환경 캠프가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어린이들. 멘토의 도움을 받아 충전 콘덴서 모듈을 모터에 연결하고 나무판을 조립하니 제법 전기차 모양을 갖췄습니다. 콘덴서가 전기차의 배터리 역할을, 충전소는 건전지가 대신하는 전기차 모형입니다. 직접 만들면서 전기차 충전 원리를 이해한 아이들. 실제 움직이는 자동차가 신기합니다. 이거 조립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또 이것저것도 만져보고 그래서 좋았어요. 모형 만들기에 앞서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이 너무 파괴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 퓨처엠이 마련한 환경교육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프로그램 개설 이후 11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4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학교,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또 환경 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광주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민간 어린이집 4곳과 가정 어린이집 5곳으로 한 곳당 연평균 3,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광주시가 3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해 보육 수준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8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변 이식을 통해 고형암 환자의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은 면역 항암제 내성이 생긴 간암과 위암 등 4기 고형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 반응 환자의 대변을 이식한 후 면역 항암제 치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 1명의 암 크기가 48% 감소했고 환자 5명은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변 이식은 건강한 효능을 가진 분변 속의 미생물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대변 이식이 고형암 환자의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세계 최초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 단양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패키지 지원인데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 닫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민간업자 부도로 오랫동안 소백산 입구의 흉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단양군이 2019년 사들였지만 직접 개발은 힘든 상황. 단양군은 정부 공모 사업을 노렸고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호텔에 60억을, 국토교통부는 웰리스 센터인 스튜디오 다리안 W에 50억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기금을 통해 47억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대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주도적으로 기획한 내용을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다는 것. 정부와 민관이 함께 만든 지역 활성화 첫 투자 펀드 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도 지역 문화와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곳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단양군은 미래 관광의 보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500만, 2,000만 관광 시대 또 잠깐 하루형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손을 맞잡은 정부 부처와 단양군. 이번 협력이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오는 17일 잇따라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변사와 성악가,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펼치는 드라마 콘서트를 공연합니다. 17일 오후 5시에는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ACC 시민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등을 연주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특별 음악회가 열립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과 KTX를 연계한 여행 상품을 누리집을 통해 판매합니다. 당일과 1박 2일 상품으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은 전시 기간에도 사전 예매 가격인 1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전시 휴관일인 월요일과
추석 명절 특별 수송 기간을 제외하고 전시 기간 내내 운영합니다. 계속되는 심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와 습도가 가득한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도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분야, 농업 분야에서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영유아와 노약자분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됩니다. 건강 체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가량인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6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3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도 34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고흥의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만 간간히 들어있고요. 33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